안녕하세요.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왔다면 오늘 지금 상황에 맞는 섹터와 종목 어디에 편입해 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총 3개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꼭 보유해야 할 전력기기주 우리 가지고 있었죠. 산일전기 11월 4일 매수 후 무려 50%의 수익을 냈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이미 달성을 했고요. 오늘만 해도 3.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좀 강한데요. 그렇다면 계속 목표가 올려 잡아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산일전기는 오늘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인프라, 특히나 전력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인프라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전력 관련된 수혜주들도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산일전기는 실적이 워낙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력 관련된 변압기라든지 관련된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H현대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력기기 섹터들에 대한 흐름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돌파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쌍봉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쌍봉 자리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좀 보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7만 원까지 보유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만 원까지 올려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것보다도요. 산일전기 말고도 오늘 결론적으로서는 전력 인프라,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진전기도 어제 이슈로 인해서 일진전기도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력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쭉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는 잘 선별해가지고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주 우리 며칠 전 편입한 종목인데요. 에이럭스 12월 2일 매수 후 27%의 수익을 냈습니다. 누구나 드론 조종만 가능하면 심지어 전쟁에까지 참가할 수 있다는 소리에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편입을 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상승 동력이 차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드론 관련된 섹터들은 아직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국방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한번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했지만 제가 에이럭스 같은 기업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드론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북한군들도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투입했지만 막상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좀 피해를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교육용 드론 로봇도 역시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왔습니다. 어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장중에 9%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는 홀딩해봐도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좀 아름다운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보유자분들 조금 더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은 있지만 아름다운 조정일 수 있다. 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계속 들고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현재 목표가를 제가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13,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도 다음 종목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을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할 종목도 기대해 주시죠. 네, 세 번째 기업. 또 의류 관련 종목 저희가 편입을 어제 했습니다. 연말 쇼핑 기대감에 따라서 아웃도어 라인업
확보한다는 기대감에 또 편입해 봤었죠. 노브랜드 12월 3일 매수 후 17%의 수익을 냈습니다. 목표가 2만 원 달성을 했고요. 오늘만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어제 편입을 해봤는데 후속 전략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노브랜드는 제가 이틀 전에 매수 편입을 했잖아요.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았고 계단식 상승으로서 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항 매물대만 통과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100% 무상증자라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편입을 했지만 물론 고점에서 편입을 했지만 좋은 호실 때문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무비자의 여건들도 더 풀어졌기 때문에 의류 산업이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노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사, 주 고객사 갭이라는 기업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 보여지고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무상증자 발표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기대감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갭의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계속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돌파 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규 진입보다는요. 보유자 영역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지금 자리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을 실현해도 괜찮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보유하면서 어차피 21,4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23,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보유하도록 할 테니까는 그 점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000원까지 목표가 올려 잡아봤고요. 반은 매도를 해봐도 좋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걸맞는 섹터와 종목은 어디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섹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우리의 모멘텀이 있는 곳은 바로 AI가 되겠습니다. 역시 AI 관련해서는 계속 모멘텀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를 한번 가지고 나오면서 AI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내용이 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산업이라든지 스튜디오, 어떻게 보면 광고 서비스라든지 컨텐츠에서도 AI를 접목할 수도 있고 특히나 자율주행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AI 칩으로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AI 소프트웨어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내장들도 이런 AI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죠. 기사 내용에서도요. 이번에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사가 개발하고 있던 AI 칩을 쓰겠다,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아마존 주가가 최고가 경신을 발표를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오늘도 국내장들에서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하드웨어,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도 AI 관련된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AI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 소프트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스트 소프트도 장중에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셀바스 AI, 마음 AI뿐만 아니라 역시나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관련된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을 소개할 건데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어디일지 바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종목은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 전문 기업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종합 광고 대행사 또는 디지털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AI 플랫폼 사업을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I하고도 또 연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런 광고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AI까지 전복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상승 추세를 받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줄곧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노브랜드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죠. 계단식 상승 곡선을 그려놓으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파동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장중에 좀 급등을 했지만은요. 저는 일단 물량이 워낙에 또 가볍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급을 어떻게 보면 순환매를 돌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가벼운 신규 상장주들이라든지 또는 연말에 대비해서 또 자금력들이 쏠리게 되는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발주로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을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좀 러프하게 9,4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3,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러프하게 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물량이 적은 물량을 소화하는 그러한 신규 상장주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물량을 어떻게 좀 소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중장기적으로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연말이고 내년도 3월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기업에 대해 안 좋은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2년 정도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도 없을 거라도 보여지고요. 특히나 유통 물량이 가벼운 종목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한번 급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서 보합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적은 거래량인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14%, 15% 이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가 더 나오지 않을까. 또 한 가지 1차적으로 파동과 2차 파동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려낼 수 있는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수급만 좀 받쳐서 들어온다라면은 전 상한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14% 뛰었는데요. 한번 상한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혹시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준비해 놨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도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서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들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너튜브 10시에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웅태 하프타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